남북정상회담의 뜨거운 감동과 위대한 승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 보수패당이 갖은 암담지를 다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칼을 숨긴 강도라느니 하는 이따위의 극악한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시비지라는 대결병자의 히스테리한 망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위대한 명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수작질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거대한 물결에 밀려난 역사의 오물들의 단발마적 개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개거품에는 김용민닷컴의 파인프라 치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입에서 악취가 날 때, 잇몸에서 피가 날 때, 이가 시릴 때 효과적인 파인프라 치약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5월 9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조간신문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딱 한 신문 빼고 말이죠. 자, 그 신문은 무엇이냐?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조중 정상회담 소식에 앞서 미국 최고위급 인사가 억류된 미국인 3명 석방을 위해 평양으로 갔다. 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조선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을 넘겨받기 위해 극비리의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누구일까? 앞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억류자의 석방이 임박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조미 정상회담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타결되면서 회담 일정과 장소도 곧 발표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협상하려는 의도. 네,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조선일보. 미국 보란 듯 김정은과 시진핑 우리는 하나. 중앙일보. 미국 겨냥했다. 43일 만에 시진핑에게 날아간 김정은. 국민일보. 또 중국에 간 김정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말에. 서울신문, 김정은 시진핑 전격 회동, 비핵화에 있어 중국 변수 돌출. 세계일보, 또 시진핑 만난 김정은, 대미 협상력 높이기. 한국일보, 김정은 2차 중국 방문,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겨레, 김정은의 2차 파격 중국 방문, 중국 손잡고 대미 협상력 높이기. 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이 연일 조선의 비핵화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43일 만에 중국을 다시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조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시견은 조선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조선에 무조건적인 양보만 요구하면 곤란하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다시 보낸 셈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네이버 등 포털에 개입해서 정부 입장과 관련 정보를 포털 화면 상단에 배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를 보면 네이버 다음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24개의 핵심 개혁 과제가 정부 사이트 등이 상단에 노출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이것을 네이버가 박근혜 정부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서 밝혔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개인이 했고 문재인 캠프가 배후라는 것은 아직 실체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었죠. 박근혜 정부는 정권 차원에서 벌인 일이란 점에서 더 크게 난리가 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중국을 다시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하지 못한 중국 방문이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생전에 중국을 자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가장 짧은 방문 간격이 3개월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눈앞에 다가온 조미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이런 외교적 파격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놓고 중국 최고 지도자와 상의하려고 방중했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조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날짜 그리고 장소를 확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조미 정상회담 협상을 위해 방북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회담 날짜와 장소는 물론 의제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회동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방북에서 조선에 역루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의 노조원들이 작성한 노조 탈퇴 신청서 양식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경향신문이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영등포 서비스센터 노조원들의 조합원 탈퇴 신청서를 확인해봤는데요. 모든 탈퇴 신청서의 양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 측은 개인별로 작성해 제출한 탈퇴 신청서의 양식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은 사측이 공작을 벌인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영등포 센터 대표 송모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의 2인자로 알려진 최모 전무 역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당시 일부 직원들은 이른바 유령 주식인 것을 알고도 주식을 대량 매도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들 직원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현금 배당 28억 원이 아닌 28억 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저질렀죠.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받은 직원 가운데 22명이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이 가운데 21명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직원들의 도덕적 개입뿐 아니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유령 주식 배당 사고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승현 부원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계좌 이체를 할 때는 A라는 사람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출고가 되고 그 다음에 입고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증권의 내부 배당 시스템에서는 그 반대로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합원 계좌에서 입고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출고가 되는 식으로 전산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30분에 입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출고되는 과정에서 즉 9시 31분에 에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대한항공이 출자한 항공사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었는데요.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 동안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던 건 엄연히 항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의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법무법인 세 곳의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면허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응답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을 포함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돼 GMO 사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용유나 간장 같은 제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 우려를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입니다에 출연한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가 청원을 해주신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 원재료를 사용하는 1차 가공품, 기름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당에 대해서 표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청원단체의 요청 내용입니다.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식당 식품이라든지 이런 2차 가공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죠. 소비자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의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하지만 다만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혹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의 그런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고 또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입장에도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10대 여고생이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잊지 못해 병을 앓다가 승려가 됐다고 합니다.
5.18 민중항쟁 부상자 동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 씨는 계엄군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이지현 씨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980년 5월 19일 집으로 걸어 돌아가다 군인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동생이 미쳐버렸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로 보내 여승이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1년 5월 여성연구회가 펴낸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 이런 제목의 책에도 실려 있는데요. 이에 따라 청문회나 5.18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성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자와 아들로 추정되는 2살 배기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지요. 경찰은 숨진 서 씨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사했고 아기는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독극물 성분이나 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음식물을 조리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서 씨는 수개월 전 동거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숨진 아기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구미보건소 신생아 전산망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숨진 서 씨와 아기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JTBC와 한국갤럽이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과 경남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1위로 나타났고 지난달 조사 때보다 2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먼저 서울 시민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이 56.6%로 2위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는 4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 사이의 격차가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6%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남 역시 1위와 2위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46.1%,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29.1%를 기록해 17%포인트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과 경남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업이 어렵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악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공격하다가 역풍을 맞자 선거 전략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를 앞세워 보수를 결집하려 했으나 역풍을 맞았죠.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런 문구를 선정했다가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두 번째 슬로건으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경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지역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인데요.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 역시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바로잡겠다. 이렇게 밝히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많은 정부 대책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있었던 두 후보의 토론 들어보시겠습니다. 1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우려할 상황이 더 많다. 특히 일자리 고용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 위원회였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또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또 청년 실업률의 체감 실업은 2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의 혈세 25조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는 늘었지만은 실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줄은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유는 뭔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후보님은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도민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기업 위주 정책을 꾸준히 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만들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소기업 상생 그리고 서민들의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건 저는 그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에 시달리지만 가계와 국민은 기업만 살이 찌고 가계와 기업은 가난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옳은데 실제로 지표도 작년 4분기나 올해 초 1, 4분기 지표를 보면은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가계소득의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부 호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윗목이 따뜻해지고 아랫목까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를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도 지원하고 76가지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은 나아지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문제까지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질 거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마중물 역할입니다. 공공부문만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민간부문의 경제가 함께 활성화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용민 파이. 자,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작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그리고 이튿날 새벽 대선 결과 발표. 네,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 확정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표에 상관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매직 넘버 제로 카운트다운. 이제 9만여 표가 남았군요. 94,110표가 남았습니다. 후반 들어서 개표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매직 넘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84,300여 표. 자, 현재 개표율 86.5%인 상황에서 8만 표 정도 남았습니다. 7,200표, 6,200, 3,817표 남았습니다. 100표. 네, 드디어 2017년 5월 10일 새벽 2시 37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 광화문에서 국민께 드리는 첫 번째 인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도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졌을까? 83%의 지지율을 거둔 대선 1년 시점의 국정수행 지지도 결과를 보도하는 방송.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지지율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취임 1년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맑은 수산 박달 홍게 특대 사이즈 3kg. 네, 이게 살이 튼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 한 번, 찌기 전에 한 번, 찌고 난 후에 또 한 번 걸러내거든요. 최고의 박달 홍게, 좋은 홍게만 공급하는 맑은 수산 박달 홍게. 네, 3kg이 1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회의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함께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각이 5월 8일 화요일 저녁 6시 때인데 국회 파행은 여전합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의원총회가 수집되어 있었고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정세균 의장이 오늘 중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중재안을 넣고 이제
4월치부터 세비를 반납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지금 한 상태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도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 특검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단식을 철회하겠다. 보통은 특검이 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검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단식을 철회하고 국회를 접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한 상태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든 특검을 받아들일 테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추경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같이 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 간의 이제 비준과 관련된 문제들은 차차 논의해 가자. 그것은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1일에 특검과 추경을 같이 통과시키는 것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몰라 하여튼 모르고 무조건 특검부터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방송 올라가는 시점에 다 결론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쯤 되면은 이제 김성애 보좌관의 지금 언급은 아마 김 보좌관의 그 어떤 안목, 전망, 이 능력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 국회를 연다는 쪽에 걸겠고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일단 여는 것 하나 있고 5월 14일 전에 한 번 열어서 원포인트로 열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전한 4명 국회의원의 사퇴 및 보궐선거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21일이나 24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하고 추경 정도를 같이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논의하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지금 홍익표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바에야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고 사실 근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맞지만 어쨌든 지금 이 파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인 겁니다.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가운데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욕을 더 먹는 것을 감수하고도 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너무나도 심한 목리를 부려서 지금 5월에 국회를 안 열겠다는 것을 협박 조건으로 들고 나왔는데 국회의원은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서 미안해야 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 국회를 안 여는 것을 마치 자기들의 레버리지로 삼는 이런 태도는 정말 후한 못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협상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나 서글프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원식 원내대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저는 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당정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아구가 맞아서 돌아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특검을 받아줄 수 있냐 하는데 일단 벌써 특검법이 통과된 것이 21일 아니면 24일이고 20일 후면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는 이미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뭐 기껏 나온 것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에게 인사 문제를 청탁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파로스라는 드루킹의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던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경수 의원이 처음 해명할 때부터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 아무리 해봐야 나올 것이 없고 드루킹에 대해서 하는 것 해서 드루킹이 매크로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 당시에 평창올림픽 관련돼서 정부에게 어떻게 어깃장을 놨는지에 대해서 뭐 진실이 나게 될 것이고 그 매크로를 지금 어제 보도들 쭉 보면 박근혜 시절에 온라인 홍보대 행사를 사용해서 매크로로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도 적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 연예 기사에서도 그렇고 또 음원 차트 순위를 정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매크로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던 기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돈 주고 다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해오던 일들을 이번에 드루킹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공론회장을 이것 때문에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네이버는 본인들이 그걸로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전 국민의 눈과 귀를 붙들어 놓고 있는 포털 사이트로서의 자기 책임과 자각을 가져야죠.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 네이버가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매크로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온라인 홍보업체에서 이래저래 사용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여론회장을 어떻게 앞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정말 민의가 잘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특검 자체는 파괴력이 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어차피 뭐 특검이 출범을 해도 선거 이후에나 출범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결과도 한참 뒤에나 나올 것인데 그때쯤 되면은 국민들이 다 그냥 잊어버릴 텐데 왜 그냥 덜컥 특검 안 받고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민주당이 그냥 받아버리고 다음 국면으로 넘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받는다고 해도 뭐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렇죠. 사실 그래요. 목리이고 예. 그냥 사보타주죠. 게다가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기계를 세우는 건데 국회의원은 파업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이고 세비를 그렇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무노동 무임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정치라는 것이 본회의를 열을 때만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국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법안 처리를 안 하고 버티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혼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언론들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무슨 뭐 충돌이니 양비론이 자꾸 들먹이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김성태 원내대표가 올곧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회 복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뭐 지난 대선 당시의 댓글 공작에 대한 진상 규명 이게 아니라 그냥 땡깡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만약에 국회 공전이 계속돼 가지고 결국 5월 국회가 끝나버린다면은 그 염동열, 홍문종 이런 사람들 큰일 나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국회는 소집하는 거 아닙니까? 소집은 해놓고 국회를 안 하는 정말 뻔뻔하기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 소집할지 몰라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충분히도 하고 남을 사람들인 거죠. 어차피 막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율 20%도 되지 않는 정당에서 무슨 다른 수를 고민해 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말이죠. 제가 판단하건대 이미 그 김성태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표나 지방선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는 시작할 때부터 포기했던 것으로 봐야 하고요. 예. 김문수 같은 분을 지금 서울시장으로 공천을 해서 대구 살던 분이 이삿짐 싸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몰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15%의 본인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일단 해야 되는 갑갑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것이 이 교착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또 저는 맹점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른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고 계속 강경대치로 가는 수밖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 목리를 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너무나도 지금 악화가 되어 있고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발하는 게 본인은 좀 어떻게 이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뭐 15% 넘게 차이가 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김용민이도 사실 그 선거 때 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선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일단 특검하고 추경은 통과시키기에는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전략은 2등 전략인 것 같아요. 야, 아무리 뭐 바른미래당 까불어봐야, 친박들이 흔들어봐야 내가 2등은 만들어줬다. 야, 그 2등이 된다는 건 뭐냐? 다음에 1등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 어차피 칠 선거 아니었냐? 나의 리더십 흔들지 말라. 이 지방선거 이후의 전략을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서 세우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원래는 당대표로서 세게 하고 원내는 원내에서 협상을 하고 이게 보통의 그림이거든요. 우상호 추미애 시절도 돌이켜보시면 우상호 의원이 어쨌거나 허허실실하면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문제들을 풀어가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강한 어조로 이제 야당의 방침들 비판하고 했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홍준표 당대표가 서로 뭐 말 그대로 호각지세죠. 누가 더 막말을 세게 할 수 있는가를 자꾸 겨루는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를 망하고 나면 당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공언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한 야당을 끌고 가서 적임자는 바로 나다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번 기회에 당대표까지 한번 거머쥐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쟁 일변도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망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뭐 민심이고 뭐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고 예. 바른미래당 대신 우리만 찍어줘 이렇게만 전략을 잡아서 코어 그룹들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선거는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다음번 재선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버리는 패로 온 거예요. 사석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더 공전을 하는 것이고 협상을 해야 될 원내대표가 당대표처럼 나가갖고 싸움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요. 그 의심은 이제 지방선거를 망치고 나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저의 예언이 어떻게 될지를 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나서고 그는 뭐 홍준표하고 나름대로 조율이 이루어진 계획이겠죠? 그거는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계속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요.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호흡이 나쁘진 않아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하튼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재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더 강하지 않은가라고 짐작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 이야기 잠깐 해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국회 해산이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예, 헌법상에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더기로 의원들이 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되지 않느냐라는 법적 해석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뭐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국회가 화면꼬락서니가 워낙 답답해서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해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또 있는 것이고 그 내면에는 사실 이 상태로 총선 한번 치르면 자유한국당을 거의 망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도 함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욕먹을 지점에서는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 국면에서는 민주당도 잘못했고 자유한국당도 잘못했다는 스탠스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경우는 좀 내부의 자정의 움직임, 개혁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박근혜한테 충성할 사람들 위주로 관료들 위주로 초선 의원들을 뽑아놓다 보니 내부에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해서 더 국회가 엉망으로 보이는 상황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으로 보면 재밌는 것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있는 기간 동안 법안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된 편이에요. 사실 우상호 우원식 원내대표를 지나오면서 법안이 풀릴 때는 민생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해결을 해가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국회가 놀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 국회 해산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사항이고 이번 헌법이 개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회 해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헌법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회 해산 또 국회의원 소환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세심하게 잘 만들고 AS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넣는 것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국민들 바람은요. 이렇게 쓸데없이 2년 허송하지 말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 다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실 2016년 총선 때의 그 구도가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여당이고 그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의 주축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었죠. 이런 낡고 악한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권력인 만큼 이참에 그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꾼 그런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새 출발하는 것도 기존 국회 해산 이걸로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세기의 경일기입니다만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번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견제의 도구들을 좀 더 세심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국민들의 마음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노숙 단식 농성 주먹 테러를 당하고도 여론이 더 악화됐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됐다고? 굶고 맞았는데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국민들. 카카, 시중에서는 연기가 너무 서툴다 이런 비아냥이 넘쳐납니다. 야, 근데 그 주먹 휘두른 친구하고 정말 짜고 친 건 아니야? 카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짜고 하다니요. 이 새끼 어디서 눈을 불알이여? 네? 불알이요? 불알 잘 있는데. 카카, 이게 바로 주먹 테러입니다. 주먹 테러를 2번이나. 사랑에 맵니다. 그래, 사랑에 매야 이 씨발놈아. 야, 근데 그 청년 구속됐더라. 원펀치 했다고 그냥 감옥 보내? 야, 검찰이나 법원이나 하여간 오버하는 거 보면. 카카, 사실 병원에 가면 전치 2주는 누구나 다 끊어주지요. 근데 전치 2주의 구속이라. 이건 아마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영장 집행일 겁니다. 야, 성태한테 가서 목 기부스 풀라고 해. 정형외과 의사가 비웃더라. 그거 왜 차냐고. 카카, 나 맞았어요. 이걸 표시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야, 표시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맞박에 주사 자국 표시나서 결국 카카가 신세 조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적당히 해야지 무슨 석유를 시추하나 얼굴에다 뻥뻥. 이 씨발 새끼가. 야, 그리고 성태, 그 목에 기부스 했으면서 고개를 젖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걸 보이고도 나 목 다쳤어, 이런 말을 믿으라는 거야? 카카, 그 성태가 굶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단식도 풀었다면서? 야, 일주일도 못한 단식, 그 이정현이 기록도 못 깬 거야? 카카, 정치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굶습니까? 야,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식했다가 이제는 여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을 풀어?
이런 등신들. 야, 이번 지방선거 참 재밌겠다. 뭐 카카, 성태도 나름 고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이렇게 5월 국회 묵사발냄으로써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4군데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패배를 4개나 죽였는데. 야, 정수로 붙으면 질 게 분명하니까 꼼수로서 위기를 죽여보시겠다. 뭐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탄핵 모면해보려고 개헌 제안했다가 총리 제안했다가 조건부 사퇴 제안했다가 2016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시간 벌기에 대마왕에게서 배운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소개. 철수야.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마르크스 전기를 보내드립니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경만큼 많이 팔린 명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를 재조명합니다. 마르크스 전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워크컴퍼니에서 협찬하는 월간지 바앤다이닝도 선물해드립니다. 바앤다이닝은 16년째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인데 미식 중심의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매거진입니다. 바앤다이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회창이 형.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드립니다. 검색창에 헤이브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찾아주시고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회장.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려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려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세요. 야, 재용아, 이게 좋으면은 네가 인수해야지. 자,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을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이에요. 문제 드립니다. 정부가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합니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이 철도 개통일을 기념하고자 일제강점기 때 지정된 것이지요. 이 철도 노선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철도 노선입니다. 알지? 1번 경인선, 2번 경부선, 3번 경원선, 4번 경의선, 5번 경춘선.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방송법 개정안인데 이거 내용 들여다보면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남수가 사장이 되고 손석희는 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압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 네. 그런데 사실 그 법안 자체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 어떤 과정에서 나온 법이고 지금은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 법을 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법을 거부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안을 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였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그 법을 반대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반대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그 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건데 예. 자유한국당의 핵심적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주장을 했다가 지금 와서 자기들이 이제 여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니까 요거를 안 바꾸려고 한다. 방송 장악을 계속 하려고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 법안을 반대하게 됐는지 또 자유한국당은 왜 또 찬성을 하는지 또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특히 엊그제 그러니까 7일에 전국언론노조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공공성 포럼 같은 이 미디어 단체들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대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이 방송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의 환경이 아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장악을 당했던 그러니까 그때 그 공영방송 시절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김장겸이 설치고 고대영이 설치던 그런 때?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 이 MBC부터 김재철이 사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사장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김종국, 안광한, 김장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KBS는 정인주 사장이 권력에 의해서 사실상 쫓겨난 이후에 이명순, 김인규, 길환영, 조대현, 고대영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 문제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게 건건이 구성원들하고 이사회 충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 방송법도 그렇고 사장 선임 방식이 일종의 승자독식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정권의 전리품 형태로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장을 임명하는 KBS 이사진이 11명인데 정부 여당이 7명 그리고 야당이 4명을 임명하는 구조였고요. 그다음에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총 7명이었는데 그중에 4명을 여당이 그리고 3명을 야당이 이렇게 임명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가 그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낙점을 하면 그냥 표결만 붙이면 끝나는 거였다는 거죠. 예.
과반수를 점한 이사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역시나 이 사장 후보자들이 그냥 청와대에만 잘 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도드라졌던 것이 길환영이었잖아요. 당시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 앞에 와서 막 항의를 했는데 뭐 코빼기 하나 안 비치던 이 KBS 사장이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자마자 이렇게 특별같이 달려나와가지고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당시에 김시곤 보도국장을 해임을 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다시 맞았었죠. 그리고 또 김재철도 역시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 김우룡 박문진 이사장 말로는 큰 집, 그러니까 청와대에 가서 이제 조인트를 까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뭐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공영방송 사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지위에 있었던 것인지 이거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뭐 방송사 노조들 이런 단체들에서 이 사장 선임 구조의 기반이 되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론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받아 안고 법안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 정권이 바뀌기 전인 그것보다 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인 그러니까 이후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었을 때 그때 이제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이렇게 총 162명이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이제 특별다수제라고요.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진의 과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에서 여당 이사가 7명인데 특별다수제를 하면 8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MBC에서는 여당 이사가 4명인데 5명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 추천 이사 1명의 동의가 없으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쉽게 정리하면 그냥 최악을 막자라는 법안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시 최순실 게이트 전이었으니까 이 정권이 바뀔지도 미지수였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공영방송 사장 문제로 갈등과 혼란이 계속해서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제 위치를 못 찾았고요. 게다가 2017년 초에 이 MBC 사장을 새로 선임해야 되는 국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이제 끈아풀이 사장이 되면 MBC가 이제 그야말로 폭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MBC가 붕괴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소명이 언론운동 진영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다수 이사를 먹고 있는데 굳이 야당이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이때 새누리당이 엄청난 뭐 언론에 대한 철학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때의 새누리당이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나 보면 당리당략이에요.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면 받고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받고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입장을 바뀐 것도 그냥 새누리당의 당리가 그렇기 때문이고요. 당의 이익이. 그리고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저지를 해서 결국은 또 새누리당이 먹었죠. 이게 뭐냐면은 MBC가 2017년 초에 김장겸 사장을 사장으로 낙점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때도 이제 그 박문진 이사회가 뭐 여당이 넷이었고 그때 이사장이 고용주였는데 고용주가 이 사장 후보들 면접을 보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원들을 방송 만드는 데서 배제하라 뭐 이런 부당노동 행위를 대놓고 지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얘네는 뭐 눈치를 보고 자시고 이런 것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뭐 정작 이거를 좀 해소해야 되는 국회에서는 이 방송법이 새누리당의 논의겁으로 상임위에서 얘기도 못 해보고 그냥 묻혀버렸던 거죠. 뭐 2017년의 개정은 틀렸지만 그 전에 2016년 말에 최순실이 전면에 등장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촛불을 손에 들어서 이 정권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촛불의 의지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또 공영방송에서도 이 묵혀왔던 적폐들이 청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MBC가 김장겸을 몰아내고 최승호 사장을 뽑은 거고 KBS도 고대영을 몰아내고 양승동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뭐 이상한 사람이 껴와서 끼긴 했지만 YTN도 어쨌든 이제 곧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네, 그렇게 또 바라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운동 진영이나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그 운동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최악을 막는 방안이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최악을 막는 걸로는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하는데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방송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미 제출된 언론법 개정안은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김장겸 같은 사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었지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자유한국당 세력이 더 이상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못하게도 아니고 그거를 덜하게 만들어 놓은 방안이지 이게 이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법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방안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전에는 워낙 뭐 돌도끼를 들고 다니던 구석기여서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구석기냐 뭐 이거라도 쓰자라면서 청동기를 가져왔는데 이 시대가 철기 시대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은 철기를 써야죠. 지금 뭐 너네 구석기에서 안 좋으니까 청동기를 쓰자며. 근데 왜 뭐 철기 쓰자 그래 하면서 철기 시대에 청동기를 쓰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이 당시에 김재철 방지법으로 불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으로 손석희 방지법, 김용민 방지법 이렇게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아, 김용민 방지법까지 되는 겁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사저재이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를 못 본 척 넘어갔다가는. 자, 그래서요? 네,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법안이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적폐이사들이 그러니까 고영주 같은 사람이 한 명만 반대를 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용마 MBC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철 방지법은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를 양산하는 법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송법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정치권이라면 이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너네가 이거 하자며 그래 하자니까 왜 하자고 못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해보자 뭐 이렇게 민주당, 정의당 등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왜 이걸 논의를 하냐? 우리가 다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버텼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여야 이사구도가 역전이 되니까 이거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민주당이 그때 그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서 그 법안을 낸 게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우선 하고 그렇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이 저는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이 인선하지 말고 국민에게 인선 권한을 넘기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너네가 지금 현 방송법으로 사장을 뽑는 게 적폐라고 해놓고 너네들이 헤게모니 잡으니까 특별다수제를 반대를 하고 있네? 너네도 적폐랑 마찬가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리 다 듣고 뭐 어떻게 저기 진도 나갑니까? 하고 헛소리지. 그건 뭐 아니 그러면 과거 자기들이 반대했던 거, 자기들이 야당 되니까 그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밀고 가자? 그야말로 더 적폐지요.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뭐 기존의 방송법이 자신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갔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민주당이 제시를 했던 안이 유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리당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재철 방지법이 소신 없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힐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봐라 라고 한 게 지난해 8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논의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3분의 1을 중립지대 이사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언론운동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방송법을 다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좀 띄워놓고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이 지금 양측에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차이인데 이 언론 노조 안도 더 극진적입니다. 정당이 이사 추천권을 아예 뭐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좋아요. 하고 있어요. 네. 뭐 이건 역시 정권이 뭐 내리꽂아라 아니면 언론 노조가 정권에 빌붙어서 뭐 이사 한 자리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예.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윤 PD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게 가장 좋은 게 이게 사장 선임 과정을 지난해부터 오랫동안 쭉 봐오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MBC 최승호 사장 그리고 KBS 양승동 사장이 선임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사진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뭐 한 표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거를 이사진에서 받아 안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솔직히 현행법에 그냥 따르면 그냥 정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리꽂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이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열어놨던 거죠. 예. 물론 이제 최승호 사장도 뭐 양승동 사장도 뭐 정권이 꽂아주겠다고 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니긴 하지만 네. 문재인 정권도 공영방송을 장악해야겠다. 뭐 이런 성격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 자유한국당 같지 않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뭐 최승호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 최승호 사장 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뒤통수 치듯이 최승호 사장도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았고요. 그런 우려가 기후가 되도록 최승호 사장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꽂아줬다? 그렇게 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또 YTN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 거기는 그냥 이사진들이 밀실에서 결정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남수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사람이 YTN 사장이 된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더 오픈을 할수록 보다 더 공영성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성원들의 그런 동의를 얻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방송법을 개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을 해도 공영방송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 방송법은 무조건 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방송법이 지금에 와서의 그런 시대 정신과는 전혀 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아직 뭐 논의 중이지만 정당이라든지 뭐 언론 운동 단체에서 더 좋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좀 더 방송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공영방송을 다시 이제 국민 품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오늘은 방송법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보수를 지켜라. 보수를 지켜라인가 내가 쓴 책인데 제목을 다 까먹었네. 네 그렇군요. 그 책에서 말이죠. KBS MBC 사장을 국민투표로 뽑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뭐 여러 복잡한 과정 다 차치하고 국민투표로 뽑자. 그러면 사실 국민투표로 뽑힌 사장이 뭐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그럼 그 국민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막 전국에 투표소 마련해 놓고 비용 많이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닙니다. 국민들마다 다 하나씩 본인 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갖고 있단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또는 뭐 그런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인근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컴퓨터로 자신의 입장을 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그 자체로 이제 효력을 가지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방송 사장 선임기구에서 존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KBS,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오겠어요? 괜히 뭐 중립지대 아니 내가 중립이다라고 뭐 무슨 이마에 뭘 붙이고 다닙니까? 중립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군가는 다 그 투표소 들어가서 편파를 하는데 말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온 국민이 말 그대로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유명한 사람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을 그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뭐 국민들이 말이죠. 유명한 사람만 이렇게 뽑는다면은 지난 서울시 교육감에서 조희연 알려졌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고승덕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고승덕은 왜 낙선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명하기 때문에 당선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를 지켜라 해서 그렇게 쓰시면은 보수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을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부분까지는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좀 읽으셔야 되는데. 한국 보수가 쇄신을 하려면 그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를 정하고 로고송으로는 아기상어 등 친숙한 동요를 포함해 총 19곡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는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홈페이지에 이 노래를 개작한 로고송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 텐데요. 뚜루루 뚜루 이런 가사가 반복되지요. 뚜루루 뚜루가 아니라 뚜루킹 뚜루로 들으라고 해서 이 노래를 선곡한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기 바램 안전한 한국당 기호 2번 엄마 바램 건강한 한국당 기호 2번 아빠 바램 당당한 한국당 기호 2번 할머니 바램 행복한 한국당 기호 2번 할아버지 넉넉한 한국당 기호 2번 우리는 한국당 기호 2번 인생을 책임질 한국당 기호 2번 일자리 복지도 2번 한국당 2번 기호 2번 대한민국 신난다 한국당 기호 2번 PPL 타임 홍준표입니다.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 10살이면 월 5,000원대로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나왔다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이게 사실이겠어요? 뭐라고? 사실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전화 받는다 했어요. 이거 거짓말이면은 내 단식합니다. 이게 만약 참말이면은 승태야, 네가 단식해라. 이 또 겐세이 놓는 인간들이 있으면 이건 우리 경상도에서 빨갱입니다. 최경환입니다.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고민 많이 한 끝에 커터 세트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 착용을 해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쫀득하게 잡아주면서 압박감은 덜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세트로 질러버렸네요.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바디로직 이미 꽂혔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 사고 싶어요. 이 바디로직 구매 후기 이거는 남성이 쓴 후기예요. 미용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이 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류모 씨, 집사람이 올 초에 독감에 걸려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성농장 홍삼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로 정성농장 홍삼정으로 재구매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왔는데요.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충남 논산에서 만든 정성농장 홍삼 먹고 충청도의 힘을 구하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 출신인 충남의 불량품 이회창을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누가 보낸 거야?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누가 누구한테 불량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입니다. 그 새싹 땅콩은 항암, 항산화, 그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그 땅콩 종자보다 약 90배, 그 적포도주보다 약 180배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 피로회복, 자양강장, 숙취해소, 그리고 집중력 강화, 그리고 전립선, 그 전립선 개선에 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 참고라 그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가 춘곤증 졸음 개선에 좋다고 하는데, 맞아? 우리 어머니는 나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았을 때도 졸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그 살아생전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도 맛보지 못하시고 아이고, 그 검색창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박근혜입니다. 스티커나 문구 제품 만드실 일 있으세요? 딴 데는 볼 것도 없어요. IMC 프렌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생산과 디자인 상담 문의도 받는데요. 쇼핑몰 사이트 주문 생산 코너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확인하세요. IMC 프렌즈에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연락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야 광고 계속하시지. 문의는 인터넷 검색창에 IMC 프렌즈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3311-5071, 010-3311-507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신이 있으면 좋겠다님.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국민이 얻는 게 없는데 말이지요. 국회를 해산합시다. 자유 11민주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국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합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국회 해산의 목소리 지금이야 과해 보이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회 해산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2018년 5월 9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